혹시 한 편의 영화 같은 금융범죄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여기 여의도 금융가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고객돈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 했던 한 펀드 매니저의 기가 막힌 계획, 그리고 이 완벽해 보였던 계획을 법원이 어떻게 산산조각 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건 이 한마디 아주 은밀한 속삭임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날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유명 투자자문사 직원 A씨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한 거죠. Z라는 회사의 실적이 곧 폭발적으로 좋아질 거고 심지어 대규모 투자 유치까지 있을 거라는 그야말로 특급 비밀 정보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 A씨의 머릿속에는 엄청난 계획 하나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선취매라는 겁니다. 선취매?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남들보다 먼저, 앞서서 사들인다는 뜻이에요. 이제 곧 큰돈이 들어와서 주가가 오를 거라는 걸 미리 알고 바로 그 직전에 자기가 먼저 주식을 사뒀다가 비싸게 파는 거죠. 당연히 명백한 불법 행위고요. 자, 그럼 A씨는 이 남의 돈으로 부자 되기 프로젝트를 어떻게 설계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자문해주던 아주 큰 자산운용사의 펀드 자금을 쓰기로 마음먹습니다. 와, 스케일이 다르죠? 수백, 수천억 원이 오가는 펀드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는 수십억의 이득을 챙기겠다. 이런 거대한 작전을 세운 겁니다. A씨의 계획은 이 4단계로 아주 치밀했어요. 첫째, 일단 비밀 정보를 얻었죠. 둘째, 펀드가 움직이기 바로 직전에 자기 돈, 아니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 차면 계좌로 Z회사 주식을 싹쓸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핵심인데 펀드 자금으로 Z회사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이게 해서 주가를 확 끌어올리는 겁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그렇죠. 주가가 최고점에 올랐을 때 자기는 유유시 팔고 나와서 엄청난 돈을 챙기는 거죠. 이야, 진짜 완납게 보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다고 하잖아요. 금융감독원에는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라는 아주 무서운 첨단 감시망이 있거든요. 결국 A씨의 이 수상한 거래 패턴이 딱 걸렸고 그의 범죄는 꼬리가 잡히고 맙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 그런데 이 사람이 순순히 죄를 인정했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아주 그럴듯한 변명들을 늘어놓으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A씨의 변명, 그 알리바이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내가 들은 정보는 아직 회사에서 도장 찍기 전인 미확정 정보였다. 둘째, 나는 회사 내부자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 통해서 건너들은 제3자다. 그리고 셋째, 이건 업무상 계약 협상하다가 그냥 알게 된 거지 정보를 훔친 게 아니다. 라는 거였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판사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들어보면 사실 꽤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 교묘한 변명들, 과연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유죄. 그리고 그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범죄로 벌려고 했던 돈의 몇 배나 되는 수십억 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아니 대체 왜 A씨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던 걸까요?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짜 법률 지식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법원이 A씨의 주장을 어떻게 조목조목 반박했는지 실제 판례들을 보면서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보세요. A씨의 세 가지 변명은 실제 법원 판례들 앞에서 그냥 다 깨져버렸습니다. 먼저, 나는 제3자다. 이 주장.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정보를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정보를 이용해서 한 팀처럼 움직였으면 똑같이 처벌 대상이다라고 봤어요. 두 번째, 협상하다가 우연히 알았다는 변명. 이것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개인 이익을 위해 쓰는 건 시작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아주 중대한 범죄다라고 판단했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했던 확정된 정보가 아니었다는 주장.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최종 결정 전이라도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상태라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는 중요 미공개 정보다라고요. 이 사건은 그냥 나쁜 펀드 매니저 한 명 잡았다?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본주의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칙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이 비유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A씨의 행동은요, 마치 고객 돈으로 아주 근사한 밥상을 차려놓고
정작 주인인 고객이 먹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제일 맛있는 반찬만 쏙쏙 골라 먹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금융 용어로는 이해상충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행동이 계속 허용된다면 과연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바로 공정성입니다. 모든 금융 시스템은 이 공정성이라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누군가는 아직 공개도 안 된 정보로 너무나 쉽게 돈을 벌고, 다른 누군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손해를 본다면 대체 누가 그 시장을 믿고 자기 돈을 투자하겠어요? 법원이 이 사건을 이렇게 엄격하게 다룬 이유, 바로 자본시장의 생명줄과도 같은 신뢰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나는 펀드 매니저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3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상황이에요.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인수합병 얘기가 오가고 있다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아직 공식 발표 전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투자해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아까 대법원 판례에서 봤잖아요. 아직 최종 결제 도장이 안 찍혔더라도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 정보라면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두 번째, 이건 진짜 주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친구 통해서 혹은 친구의 친구 통해서 들은 대박 정보.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이거 써도 괜찮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설령 몇 달이 건너서 들었더라도요. 그 정보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정보이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면, 그리고 이걸 들은 여러 사람이 같이 투자했다면 모두가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계약 협상 중에 상대방 회사의 엄청난 비밀 프로젝트를 알게 됐어요. 이건 내가 이러다가 내 노력으로 얻은 정보 아닌가? 써도 되지 않을까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건 뭐 직업 윤리를 따지기 이전에 법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생각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정보의 비대칭, 즉 나만 아는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 다시 말해 불공정한 이점을 취하는 건 자본시장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는 불법이라는 사실.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사실 정보라는 건 언제나 누군가에게 먼저 흘러가기 마련이잖아요.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은 어쩌면 시장에 늘 존재하는 상수 같은 걸지도 모릅니다. 물론 법과 제도가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존재하죠. 하지만 결국 이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힘은 우리 투자자 한 명 한 명의 경계심과 윤리의식에 달려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